봅시다. 네, 맞아요. 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지금 뭐 자연수고 x하고 y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 1대1 대응.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찐 K가 양수일 때랑 찐 K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양수일 때면 그 그래프가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자, 요게 저 범위 안에서 저기 그리고 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저 범위를 그려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2, y가 5니까 요 영역에 이제 1대1 대응으로 들어가야 돼요. 1대1 대응을 정리해보면 정의된 x가 그 모든 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되고 모든 y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씩 가봅시다. 자, 먼저 요 사례를 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여기 바로 1대1 대응이 깨져버리죠. 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 보는데 이거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안 괜찮은 이유가 여기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안 괜찮고. 근데 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자 하더라도 그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점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점근선으로 좌절이 되는 녀석이에요. 점근선. 아, 그래서 찐케이가 양수일 때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찐케이가 이제 음수일 때, 다시 말해서 이런 모양일 때 역시 이 두 개가 같은 영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 영역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점근선 때문에 어, 이제 끝까지 다 안 가죠. 남는 게 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중에서 얘가 안 되는 이유 추리고 얘가 안 되는 이유 추려서 얘만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해설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애매모호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이 모양이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이 모양에 대한 그 점근선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딱 마이너스 2하고 5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보다 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x가 대응할 곳이 없는 그런 함수 자체가 물러지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y 값을 대응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딱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안 되니까. 5도 같은 이유로 위아래로 해보시면 다 안 되거든요. 5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점근선이. 그럼 이 y 값이 대응이 안 되니까 안 되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y는 다 대응이 되는데 이 x 값이 대응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선생님 근데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있지 않나요? 자, x가 화살표를 쏘지 않는 행위는 만약에 공역이 이렇게 존재가 돼 있고 공역이 아닌 녀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 거는 화살표를 쏘지 않는 것과 같이 봐요. 반드시 공역이라는 메뉴판 안에서 골라야 되지. 중국집에 가서 저기 뭐야 비빔밥을 시키면은 그거는 그냥 메뉴를 안 고르는 행위랑 똑같은 거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추론적으로 여기 x가 y가 5고 x가 마이너스 2인 여기에서 그거를 정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시그니처 포인트 저희 좌표가 마이너스 2,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C분의 D가
마이너스 5라는 관계식과 C분의 A가 그게 y좌표니까 5, 마이너스 2와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면 D는 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5C가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더하는 걸 구하면은 여기 7이고 80 플러스 이제 D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연수에서 전부 다 1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2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숫자의 번역을 조심해야 되는 행위인데 숫자의 범위요. 이 조건을 봤을 때는 A, B, C, D 모두 1부터 20 사이로 보일 수 있으나 항상 이 관계식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관계식을 보시면 얘가 없을 때는 1부터 20 사이였겠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C가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4가 되면 20이 되잖아요. 야, 이 녀석아 20보다 작은 것만 하라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C가 될 수 있는 것들이 1부터 3까지로 한정됩니다. 예를 봤을 때 1부터 9까지였는데 얘는 1부터 3까지니까 얘의 기준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건 근데 D는 관계식이 D가 아니라 D하고 A가 표현된 거니까 B가 한정되겠죠. 자, B는 아무런 얽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거 1 넣었을 때죠. 가장 작은 게 9가 되겠고 가장 큰 거는 3 넣고 19 넣었을 때니까 24 더하기 19가 돼서 43, 5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그래프 상황만 남겨진다라는 그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언뜻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 추론과 그다음 이 변형을 조심하는 거 두 가지가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그 노말에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음, 어. 이 문제는요 되게 쉽거든요. 범위 다른 번 552번 문제가 네 문제인데요. 이거 해설 들으시면 되게 험하실 거거든요. 지금 Q의 기울기 PQ의 기울기 분의 문제잖아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D-P인데 D라는 점이니까 관계식이 있죠. 루트 A는 B예요. 그 다음에 루트 C는 B예요. 그래서 내가 B 대신에 D 대신에 이걸 대입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얘가 루트 C 빼기 루트 A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루트 C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합차 공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루트 C 플러스 루트 그 A가 남게 되고 이건 뭐예요? B 플러스 D잖아요. B 플러스 D가 2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항상 뭐 그런 식이죠. 어떻게 딱 꽂혀갖고 말리면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냥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PQ 전의 좌표를 대입해서 나오는 그 관계식이랑 기울기 공식 그 두 개는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
그렇다고 근데 무시할 문제는 아니죠. 590번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계속 그 질문 나온 거에서 느껴지는 것과 이걸 해설해 줘야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은 점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경우의 분류거든요. 경우의 분류를 가장 지금 맞서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색칠하기 문제에서도 요거를 짚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재강조 조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역시 또한 그래야하는데 문제의 발문을 이해해보면 승기하고 송이가 A 지점에서 결국에 B까지 가긴 할 거래요. C랑 D라는 중간에 그 거쳐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 여기서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이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발문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거야. 다른 함수나 다른 단어에서는 발문을 살짝 잘못 이해해도 그 풀이가 그 길이 좀 외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제일 심한 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런 단원이라서 이게 깨작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 승기가 여기를 지나게 되면 저 말은 송이는 여기만 지나야 되는 거지 얘는 못 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또 해드리기 허무합니다. 자, 3 곱하기 2니까 6이죠. 자, 오랜만에 가볼까요? 왜 3하고 2를 더하지 않고 곱했나요? 얘네들은 협력하지 않으면 B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관계, 서로가 아쉬운 관계.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예요. 그래서 6의 제곱인데요. 승기하고 송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균이라니까 이렇게 돼서 72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굳이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안 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1인칭 모드에서 겪는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찝찝함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덜 하지 않았는지, 뭔가 더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일단 그 분류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먹을 거 뭐 사고 과자 뭐 사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일단 거시적인 분류가 C를 지나는 게 승기일 때, 그러니까 승기가 C를 지날 때, 승기가 D를 지날 때.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분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하고 둘이 더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는 이유는 승기가 C를 거쳐도 B로 도착할 수가 있고 D를 거쳐도 B를 도착할 수 있으니까 이 둘은 합의 법칙의 관계이고 C하고 D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으니까 서로소 관계인 합의 법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이 정도로 막 얘기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꽃병 문제 578번 역시 발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내가 편의상 장미 카네이션 백합을 꽃 A, B, C라고 해볼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개, 6개, 8개가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구분 구별해볼까요? 꽃병 A, B는 구분 구별이 있습니다. 서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꽃의 종류도 구분 구별이 있는데 같은 꽃끼리는 구분 구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청 흔한 발문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은 A에다가 내가 꽃을 꽂았어요. 자, 그림 잘 보고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꽃을 꽂으면은 이렇게 A 꽃을 꽂았어요. 그러면은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그 꽃의 B의 꽃을 꽃송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는 꽂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만 꽂거나 그럼 발문에 대한 이해력을 물어보기 위해서 꽃병 B에는 그 BC를 섞어도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꽃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B만 꽂는 경우도 허용이 될까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B만 꽂을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부족해서요. 발문에 대한 이해력, 문해력을 보는 거예요. 다른 꽃들 중에서 꽃병 B의 꽃, 이거는 이 발문은 만약에 B의 꽃의 양이 10개 이상으로 충분했다면 B만 꽂는 경우도 세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발문입니다. 다른 꽃들 중에서 꽃병 B의 꽃송이 9개를 고르는 거. 그러니까 A가 아닌 다른 꽃들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B만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B여서. 그래서 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다르고 어다른 이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거든요. 자, 그럼 이거 내가 절대 어느 정도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는 절대 균이라는 문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 번 때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깔 쓰는 게 좋아서
경우를 나눌 건덕지 기준, 경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메인 토픽이 이거예요. 경우를 나누고 싶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럼 그게 되겠어요. 자, 아이디어가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자, 내가 이런 경우를 갖고 이런 기준을 갖고 경우를 나눌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설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A에다가 한 송이를 뽑고 나서 그 나머지를 봤잖아. 내가 기준을 삼을게 꽃병 A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꽃병에 스몰 A라는 꽃이 들어가는 경우, A라는 꽃병에 스몰 B가 들어가는 경우, A라는 꽃병에 스몰 C가 들어가는 경우. 선생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세요? 요게 디폴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업체 경우수에서 이제 매운맛 캡사이신을 첨가해야 되는데 그 캡사이신 중에서 아주 소프트한 게 무조건 이렇게 경우 나누기 위해서 이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내가 무조건 이거 이상의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풀이할 문제들 토대로 이 경우의 기준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팁 같은 게 나갈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이때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이 되게 편해져요. 생각이 되게 편해집니다. 여기 A가 꽂히게 되면은 이제 여기 BC가 꽂히게 될 건데 B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순서상 모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가 6개, C가 8개가 있으니까 B를 1개만 넣고 C를 8개 담는 경우 그다음 B를 2개 넣고 C를 7개 담는 경우 이렇게 해서 9개를 담아서 어디까지 가죠? B가 최대 6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3개까지 가겠죠. 이렇게 1부터 6까지 가는 경우의 수니까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 한번 고르시고 그 다음에 B가 골라졌어요. 그럼 88이 남았죠. 자, 하나, 자, 하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나 혼자 9개는 이미 딸려. 그러면 18, 28, 3, 아니, 18, 27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가겠죠. 1부터 8까지 8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라는 꽃이 여기 이제 꽂힐 텐데 그건 A라는 꽃이 꽂힐 때랑 똑같으니까 6개가 되겠죠. 답이 20개가 나오죠. 근데 내가 뭔가 찝찝해. 뭔가 찝찝한 기분이 만약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거시적인 분류를 잘 했나? 검토해 보세요. A라는 꽃병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다른 경우 있나요? 없어요. 전체 집합이에요. 스몰 A가 꽂히면서 스몰 B가 동시에 꽂힐 수가 있나? 한 송이만 꽂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경우 맞게 나왔구나. 그리고 오늘 할 토픽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나눈 게 이게 대분류인데요. 중분류, 소분류까지 해볼 거예요. 중분류, 소분류. 요거는 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면 혼자 했을 때 그게 손이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메인 토픽 중에 하나가 저 중분류, 소분류인데요. 선생님, 여기 대분류도 붙었는데 중분류, 소분류면 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그래요. 오히려 좀 이렇게 되게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그 옷 같은 거 수납할 때랑 똑같아요. 여름, 그렇긴 하겠네요. 그다음에 625번. 625번은 627번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색칠하기 문제로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빌드업을 하자면, 자, 우리 경우를 나누는 게 이제 일종의 캡사이신이라고 했는데, 특히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여기 표시했던 마지막 색칠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색칠하기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는 설정이 뭐죠? 이웃한 것끼리 그 다른 색을 칠하라는 설정이 거의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이웃끼리 같은 색이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얼마나 단순해지냐면요. 같은 색이니까 우리 통일됐어. 같은 영역이 돼서 영역이 많은 게 어려워요, 적은 게 어려워요. 적은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색이 허용이 되면 같은 영역이 돼버려서 문제가 다운사이징 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굳이 하는 이유가 거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냥 같은 색깔로 하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배우나요? 잘 못 쳤어요? 시험 기간에는?
아, 혹시 졸음이 너무 강력하게 오면은 그냥 잠깐 뭐 쉬면 그게 또 저거니까 또 되고 있고 오늘 또 추가로 올렸으니 현재 수업 중에도 그 녹화한 거는 다 올렸어요. 일단 요거까지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가 더 매운맛이 된 게 627번이니까 627번 조금 되게 그거 오히려 풀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풀었는데 어, 이게 그 마지막 근데 마지막에는 어. 그 경험을 나누는 거는 어. 해점이면 일단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방법이랑 해설이랑도 비교를 해줄 건데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색깔이 세 가지고요. 영역이 5개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설정이 뭐가 있냐면은 그 그러니까 마지막 색깔이 되려면 한번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맨 위에 사다리꼴과 맨 아래 사다리꼴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저기 샘플 작업을 해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되는구나. 달라야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얘가 B가 나오면은 얘는 이웃한 게 달라지니까 C하고 A가 가능하죠. 얘는 B하고 C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얘가 A 말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의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남은 요 영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은 얘가 CC로 같을 수도 있고 AB나 뭐 CB나 이런 걸로 CA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같지 않은 경우고 한 가지 같은 경우거든요. 얘가 두 색깔이 같으면은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겠지만 두 색깔이 다르게 되면 한 가지를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균일하지가 않아요. 음. 균일하면 그냥 곱의 법칙을 때리면 됐을 텐데요. 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글자로 영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도 소풍으로 서울랜드를 가기로 했다. 2반도 서울랜드를 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균일할 거면 그냥 곱하기를 때리거든요. 균일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봐보죠. 그래서 이 분류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라고 나누는 포인트.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저렇게 마지막 색깔의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전까지는 평화로워요. 이렇게 회전하는 색깔을 볼 때도요. 그렇나? 깨끗한 그 색에다가 칠하는 경우의 수는 뭐 색이 4개면 4가지겠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겠고, 2가지겠고, 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얘하고 얘하고 같거나 아니 여기 3가지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얘는 딜레마에 빠진 얘기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거 우리 봤던 설정이고요. 자 이제 이 문제의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얘를 가장 먼저 색칠해 줄게요. 제일 쉽죠? 3가지입니다. 깨끗하니까 아무리 색깔도 아직 생각 안 됐어요. B를 색칠해 볼게요. 2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편해요. A만 피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를 미리 써보니까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경우로 가셔야 됩니다. 한 줄 풀이. 자, 만약에 2개의 색깔이 같을 경우에는, 여기 한 가지죠?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색깔인 건 2가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2개의 색이 다를 경우에는 3가지가 있겠죠?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한 가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30까지가 나오나요? 네, 답이 31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TMI를 붙이자면은, 이 문제 역시 가불관계적인 요소를 또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가불관계가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또 이제 조명해야 되는 순간이 온 김에 짚었던 포인트니까. A, B, C를 색이라고 하고 1, 2, 3, 4, 5층이라고 했을 때 누가 갑일까요? 색이 갑이죠. 왜냐면은
A 색깔을 여기다 칠할 수도 있고 여기다 칠할 수도 있어서 A 색은 이제 여러 개의 층을 거느릴 수 있지만 의자왕처럼 층은 한 가지 색깔만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함수로 생각하면 A, B, C가 공역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27번을 먼저 좀 봐볼게요. 이거를 오히려 좀 잘 풀었다라는 게. 자, 이 문제가 저기 뭐야? 2018년도. 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독특한 점은 여기 물감의 양이라는 설정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A의, A의 넓이가 파이입니다. 그렇죠? 이 파이라는 넓이를 채우는데 한 통이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럼 B의 넓이가 어떻게 될지, C의 넓이가 어떻게 될지, D의 넓이가 어떻게 될지 가보겠습니다. 얘는 4에서 1을 빼니까 3파이니까 세 통이 쓰이겠죠? 얘는 저기 5통이겠고요. 5파이니까. 그래서 7통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9통. 그리고 지금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스몰 ABC라고 할게요. 이게 각각 10통이 있대요. 10통. 10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색깔이 제한이 없었고 그냥 경계만 나누면 됐었는데 그 재료의 한계를 넣었어요. 이게 이제 재료의 한계.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어떤 변별력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근데 역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9통,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넓으니까요. 내가 이걸로 이제 A를 색칠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B, C, D는 색깔, A 색깔로 절대 못 칠하겠네. 색깔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A는 가능하겠네. 자, 그럼 여기서 그 경우가 나눠지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실까요? 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E가 되게 많이 쓰였으니까, E가 칠해지게 되면, 다른 색깔을 못 칠하고 A를 칠하거나 말거나 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W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W입니다. 1번하고 2번. E하고 A하고 서로 같은 색일 때. 그 다음 분류는 뭘까요? 다른 색일 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경우 나누는 거 되게 경우 쉽게 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이 A는 버리겠죠. 전체가 30통이니까 5통 정도 벌어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W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케이. A하고 E는 이제 같은 색, 다른 색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웃한 건 역시 색칠하기 공통점상 이웃한 건 달라야 되니까. 이번에 D도 상황이 비슷해요. 내가 D를 색칠을 했어. E하고 다르게. 근데 C에다가 D에 색칠하고 남은 걸 못 써요. 너무 많이 필요해. 그것까지 너무 맛있어. 역시 또 두 번째 경우가 생기게 돼. B하고 D하고 같은 경우 같다를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B하고 D하고 다른 경우 이렇게. 자, 지금 W하고 소분류가 있잖아요. 그래봤자 전체 경우는 4개거든요. 이 4개에 대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경우를 나눴다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라고 디폴트를 설정하고 나머지 보겠다니까 볼 게 많이 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1-1, 1-2, 2-1, 2-2 각각 가보겠습니다. 1-1입니다. 요거만 집중하세요. 경우 나누는 거의 장점. 일을 크게 걸린 것 같지만 이렇게 다 오프셋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E하고 A하고 같아요. 자, 지금 깨끗해요. 깨끗해요. 색깔도 아주 풍부해요. 자, E하고 A하고 같을 때 같은 세 가지 색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 그 한계 설정해 보시면 완전히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A는 못 써요. 원래 같았으면 어땠나요? C가 A하고 E하고 이웃수 피했으니까 원래 A를 쓸 수 있었거든? 근데 물감이 다 떨어진 거야. 못 써. 그, 못, 써. 그 설정만 좀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1-1은 이제 BD가 같은 색일 텐데요. 얘하고 같은 색인 걸 피해서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재밌게도 얘하고 얘하고 다 소모됐고 다 소모됐으니까 C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기 원래였으면은 A를 한 번 더 칠할 수 있었을 텐데 물감이 소모됐다는 특성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1은 6개. 험하게 나와버리죠? 요것까지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사실 나도 1시간 됐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계절 바뀌고 주말에 조금 이제 뭐 놀다가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적인 그 업무를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좀 수업 준비 안 할 수 없었고 오늘 점심 12시쯤에 잠이 들어서 1시, 아니 2시쯤에 깨갖고 하여튼 어차피 집에 가서 이제 바로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산을 왜 타고 운동을 해야 돼? 그 갈증날 때 물 마시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잠 쫓기 전 날은 집에 가서 침대에 뛰어들 생각을 하면서 그런 네, 그런 것도 재미가 아닐까.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E하고 A하고 같은 색입니다. 자, 한 가지 색이 완전히 소모가 됐어요. 하나의 숫자를 쓸 때마다 이렇게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에요. 그 상황을 가볼게.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다. 색깔이 두 개가 남았는데 다른 색깔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사용됐고 B하고 C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샘플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가요? 자, B하고 C 여기 색깔 A는 다 쓰였어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A밖에 없죠. 야, A 다 써서 없어. 이 경우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2-1을 볼게요. 이번에는 A하고 E가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난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A하고 B로 다른다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순서를 구분을 하죠. A하고 저희 자리가 다르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고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 자, A, B 이렇게 골랐어요. 다른 색깔이니까. 그다음 BD는 색깔이 똑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BD는 색깔이 정해져요. 뭘로 정해지죠? C로 정해져요. 왜냐? 잘 보세요. A를 피해야 되죠. BC만 가능해요. B를 피해야 되죠. CA만 가능해요. 근데 색이 똑같아야 되니까 CC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C가 완전히 다 소모가 됐죠? 그러면은 AB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 AB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B는 안 되죠. A만 됩니다. 왜일까요? B는 너무 많이 쳐서 없어요. 그 한계라는 설정 때문에 역시 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6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느낌상 2번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런 걸 확인해 줄게요. 다른 경우, 다르게 나왔는데 BD도 다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 경우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데요. A하고 이제 달라야 되니까 BC가 되겠고, B하고 달라야 되니까 CA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CC가 방금 했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4개인데 세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BA, BC, CA 이렇게 세 개를 검토해 볼게요. BA가 되면요. BA는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색칠하면은 얘만 쓸 물감이 나왔는데 B만큼 칠할 물감이 나올 수 없어서 이거 파기가 됩니다. 2단계에서. 그렇죠? BC를 봐볼까요? BC인 경우. BC가 되면 얘 때문에 안 되죠? 이 앞에 있는 B 때문에 다 안 되는 겁니다. 얘 곱하기. 되시겠죠? 남은 게 C인데 여기가 C고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A하고 A 물감량 돼요? B 물감량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B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파기가 돼서 얘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크게 이제 1번 겉껍데기 크게 대분류를 하고 또 중분류를 해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 중분류까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무모한 작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 중분류까지는 충분히 할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봐볼게요. 어. 그러면 그다음에 626번은 한옥은 오메가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문제여서 한옥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거는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그 잉여류 표현이 쓰게 됩니다. 잉여류가 무엇이냐면 그 자연수는 잉여류라는 그 분류 기준 방법에 따라서 무조건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숫자를 제수를 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눠지겠죠. 3의 배수 일단은 잉여류가 3개, 4의 배수일 때는 4개, 미안해요. 그다음에 5의 배수일 때는 5개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잉여류가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이 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 식 모양이 굉장히 좀 낯설게 생겼는데 일단 본 김에 다시 한번 봐보게 되면은 X3승이 1인 걸 만족하는 거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는 1이 있겠지만 실수가 아닌 케이스를 이제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이 1이다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아래에는 이제 이번 문제에 쓰이진 않지만 그냥 본 김에 봐볼게요. 저 녀석을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어서 자, 실근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무조건 이제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가 나오잖아요. 곱셈 공식에서 3승 빼기 3승, 3승 더하기 3승의 오른쪽 부분은 항상 허근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 대입하시면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허근의 형태를 띠게 되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과 이런 식이 되게 되고 마지막이 오메가 바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오메가의 역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콜라보해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 식을 뽑아놓고서 이제 그런 오메가를 정리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풀었던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첫 번째를 쓰게 됩니다. A1, A2, A3가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 보통은 꺼내고서 갖다 버리는데 복원을 한다는 점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뽑으면은 예를 들어 3, 4, 7 나오면은 오메가의 14생. 그러니까 너무 그 허수에 대한 공부증을 갖고서 지수 법칙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i를 막 4번 제곱해서 1 나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허수 법칙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푼 아래 흔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근성을 느꼈어요. 근데 난 그거를 진짜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그런 시도까지 해봐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헝그리 정신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되게 고생을 많이 사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봐야 편리한 도구가 얼마나 편리한 건지 엄청 몸으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근데 또 그게 더 싫은 이유가 그게 엄청 틀린 말은 아니라서 더 약간 미운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쉬운 방법이 이제 잉여류가 될 것이고요. 그 잉여류도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연식으로 저는 쟤네들이 이제 오메가의 거듭적으로 묶이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잉여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3승이 되면 1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3의 배수가 되면 1이 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의 첫 번째 판단은 여기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1이 되는 거에서 답이 되는 케이스인 거는 뭐 너무나 쉽게 인정. 근데 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 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잉여로 나타내면 3으로 써서 나머지가 0인 3K 타입이 있을 거고요. 얘가 1이 되는 거는 이미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얘를 찢으면 얘가 1이라는 것은 오메가가 1이라는 거가 되겠고
얘가 이제 여기 1이라는 것은 오메가의 제곱이 1이라는 게 되겠죠. 자, 얘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오메가가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가 되죠? 오메가가 허수라는 점에 대해서 모순이 되게 돼요. 야, 네가 허수라면 자식아, 얘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100%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판단 내릴 것은 저희 지수법칙으로 더할 건데 그 더한 녀석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3의 배수인 것만 오로지 가능하다라는 그 분류를 해내시는 게 첫 번째 태스크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3의 배수가 되는 게 얼마나 많겠니? 막 2하고 4하고 막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자, 걔네들을 분류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기 뭐야 3으로 딱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럼 딱 4개씩 공평하게 4개씩 있는 거거든요. 자, 3K 타입이 그러니까 즉 3의 배수인 애들이 4개가 있어요. 3, 6, 9, 12.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혼자 풀 때는 거의 그냥 안 쓰시는 겁니다. 나머지가 1인 케이스 1, 그다음에 4, 7, 10 이런 식으로 있겠죠. 2인 케이스 2, 30 가면 되죠. 자, 이렇게 잉여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난잡하게 1부터 12가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잉여를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만 보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해본 거라서 자, 어떻게 하면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도 선생님 이것끼리 하는 것도 좀 어려워 죽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또 기준을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잡는 거냐면은 자, 얘네는 이제 서로 다른 거죠. 똑같은 게 3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1개 있을 때 이렇게 말이죠. 똑같은 게 4개 돼요? 4개가 없는 걸요? 똑같은 게 빵개 돼요? 똑같은 거 1개는 있어야죠. 자, 똑같은 거 3개 있는 거는 3K가 3개 있는 거 3의 배수가 되죠. 왜냐면 3 곱하기 3K니까 이거 3의 배수잖아요. 3K 플러스 1이 3개 있는 거 기본적으로 3이라는 이수를 바꾸시니까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4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4개 중에서 1개를 뽑고 복원이 됐으니까 또 4개, 또 4개. 4의 3승인데 얘하고 균이라니까 요 경우는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게 2개인데 퉁퉁 따, 퉁퉁 따, 퉁퉁 따. 봐보세요. 안 되죠. 퉁퉁 따는 나머지 1, 퉁퉁 따는 나머지 2, 퉁퉁 따는 나머지 4, 그러니까 나머지 1 이렇게 다 안 되는 거 확인되고 자, 각각이 1개 있을 때가 또 다 더해서 나머지가 3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써볼게요. 각각이 1개 있을 테니까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틀렸습니다,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정해 주시죠. 제가 실제로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힌트는 구분 구별입니다. 지금 A1, A2, A3로 구분이 돼 있죠. 만약에 이러한 네임 태그가 없었더라면 각 경우에서 1개씩 뽑는 거 이걸로 엔딩입니다. 근데 저렇게 네임 태그가 있으니까 구분 100까지 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A1이 3K, A2가 3K 플러스 1인 경우랑 A1이 3K 플러스 1인 경우가 구분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왜 때문이죠? A1, A2, A3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 A1, A2, A3라는 명칭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런 구분 구별이 없었더라면 3K에서 하나 나온 거랑 3K 플러스 1에서 하나 나온 케이스랑 3K 플러스 1이 나온 거랑 똑같은 경우였을 겁니다. 저 네임 태그 조심해 주세요. 구분 구별을 만들었으니까 몇 팩이 들어가죠? 3팩이 들어가요.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4의 3승을 묶어주면은 저기 4의 3승에 9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57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사실상 요 판단이랑 잉여주랑 요거 실수 조심하는 거 이렇게 3가지 포인트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마플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마플은 진짜 이제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냐면은 찝찝한 거
칠하고 남은 거 그거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 남은 시간에 뭘 할 거냐? 제가 몇 가지 이제 빗줄 유형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해볼게요. 경우의 수고요. 자, 새로 준 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슬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3주 이상 남았죠, 시험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모의고사 또 한 한두 회차 정도 보게 되고. 자, 첫 번째는 그 마플에서 노마른도 봤던 이 섬다리 문제거든요. 이 섬다리 문제가 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할 내용은 섬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그, 이거는 이제 논문에도 발표된 내용인데요. n의 n-1. 자, 섬다리 문제의 경우수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걸 뭐, 저 통계나 이걸 연구하는 수학학과에 그 세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대학 논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니까 다행 2승에서 16 나오고요. 섬이 5개가 되잖아요. 5에 3승에서 125거든요. 섬이 6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겠는데 섬 5개로 확장시켜서 나올 법 하긴 하거든요. n은 n-1 있습니다. 공식 먼저 소개할게요. 자, 그럼 저걸 소개하지 않고 섬다리, 그러니까 이게 4개의 독립된 섬을 최소한의 다리를 연결해서 다 이제 연결되게끔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봐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전공법으로 그 다리가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뱅꼬리형이거든요. 편의상 섬을 그냥 동그라미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일렬로 나열되는 형태가 있죠. 자, 바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얘를 통해 얘를 가고, 얘를 통해 얘를 가고, 얘를 통해 얘를 가고. 그러니까 저걸 펼치면 일자 형태잖아요. 이런 일자 뱅꼬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중앙 직권형이라고 해서 얘가 대장이에요. 중앙 직권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개짜리는 이렇게 크게 2가지 형태의 경우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경우수를 세는 방법은 얘는 일단 그 4개 서로 다른 구구별되는 섬이니까 4팩일 텐데 조심해야 될 점이 섬에다 이렇게 다르니까 1, 2, 3, 4를 붙여볼게요. 그래서 1, 2, 3, 4를 배열은 4팩인 건 맞는데 내가 2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이유가 그냥 숫자 배열에서는 4421과 1, 2, 3, 4는 다른 숫자이긴 하지만 섬다리를 연결하는 문제에서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개를 한 개를 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개 중에 한 개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 3, 4, 5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뒤집는 경우 그러니까 뒤집어서 무조건 그 2개가 되는데 그 2개, 그러니까 2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본 거를 2개 똑같은 거야. 2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뱀꼬리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이건 중앙길거네요. 이거는 4페이지겠죠. 아니 4가지겠죠. 왜 4가지죠? 돌아가면서 대장 누가 할래?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2하고 4니까 16이 역시 나오시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섬 5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다리 폭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법이고, 다리 폭파는 무엇이냐면은 이 3개의 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리들을 일단 모두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3개의 섬 다 되는지 확인하고, 얘 입장에서 3개의 섬, 3개 다리 연결되는지 다 확인하고, 얘 입장에서 3개 다리 확인하고, 얘 입장에서 3개 다 연결됐죠. 그래서 완전 그 플렉스를 했습니다. 다리 플렉스. 다리가 총 6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을 연결하는 거니까 몇 개를 폭파해도 괜찮은지를 보는 거예요. 몇 개를 폭파해도 괜찮을지. 자, 만약에 3개를 폭파하게 되면 얘가 고립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3개를 폭파하면은 고립이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 폭파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다리가 좀 6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왕따라는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6개 중에서 3개를 폭파해도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발 다리를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폭발을 하는데, 이제 나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3개를 골라 폭파하는 경우, 저걸 이제 왕따라고 표현할게요. 왕따가 되는 경우 이게 4가지. 그걸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654에서 54 20이니까 16이 나오고 확인을 하시고. 자, 내가 이제 그 2가지 방법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으로 소개된 공식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렇게 섬이 5개가 있는 경우를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죠. 섬이 5개가 있는데 이 섬이 모두 도통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공식을 사용하면 답은 125가지입니다. 125가지를 한번 이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해보시죠. 하나, 자, 5개의 섬이 있을 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 공식을 대입하시면은 n의 n-2니까 125라는 답은 먼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거라. 자, 이 경우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뱅코리 형태는 1, 2, 3, 4, 5가 됐을 때랑 5, 4, 3, 1이랑 똑같으니까, 사실 이렇게랑 뒤집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5팩 나누기에서 60이 나오게 되고요. 중앙 직권형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원순열 이런 걸 안 배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바뀌어갖고 다른 경우가 되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섬을 번호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될 때, 1번하고 4번이 바뀌더라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른 경우로 보지 않고 있고, 여기가 3번이 아니라 1, 2번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경우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는 숫자가 바뀌면 그 경우로 다른 경우로 구분 구별을 한다는 거고, 얘하고 얘는 구분 구별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발문에 대한 이해를 생각을 해볼게요. 섬에다가 다리를 연결하는 게 목적이죠. 다리를 연결을 할 때 구분 구별이 되려면 그 요건이 뭐일까요? 크게 봤을 때는 4개의 섬이, 5개의 섬이 다 연결된 거는 매한 가지인 상황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구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거야. 구분 구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은, 다리를 연결하는 거. 다리의 종류가, 연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뭐 경로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섬으로 갈 때, 얘를 중앙 집권은 무조건 얘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는 섬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달라지니까 다른 경우가 되는 건데, 여기가 1하고 2고 여기가 2하고 1이 되는 거는 결국에 그 가는 경로가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구분 구별을 안 해주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섬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섬 간의 이동을 할 때 그 루틴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 끝에 어떤 점인가에 따라서 그 루틴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1에서 2를 가고자 할 때 여기서는 1에서 2를 바로 가도 되지만 여기서는 다 거쳐서 가야만 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다리겠죠, 이 같은 경우는. 그려지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경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5팩에서 2로 나누는 그게 되어 있고요.
왜냐면 그 뒤집힌다고 해서. 중앙집권형은 그 중앙집권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5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구분구별되는 거는 중앙집권을 누가 했는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원래 중앙집권에서 이제 이 녀석이 구분구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얘는 분명히 생기죠, 구분구별이. 왜냐하면 이제 중앙집권에서 벗어난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골라줘야 되고 얘도 골라줘야 되고 얘도 골라줘야 됩니다. 여기서 얘는 원래 구분구별이 아니었으나 얘 때문에 얘도 얘네하고는 다른 점이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번 섬이 있고 여기 2번 섬이 됐을 때와 여기 2번 섬이 됐고 여기 1번 섬이 됐을 때 다른 경우가 되겠죠. 3번에서 이제 4번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1번의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보시겠죠. 이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이 3개를 고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3개 간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60이 돼서 125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섬다리 폭발 이용인데요. 섬다리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섬다리 폭발 이용은 이제 다리를 모두 건설해야 되죠. 얘 입장에서 4개 다 연결돼 있고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자,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4개가 연결되게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다리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5개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그전 4개짜리였을 때는 다 도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하나가 남겨지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됐었는데요. 여기서는 5개일 때는 그 경우가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약간 이게 분할이랑 비슷한데 섬이 4개가 있잖아요.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4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연결 안 된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3개는 연결되어 있는데 1개는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둘둘 연결되는 경우 잠깐 4개짜리 섬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경우는 왜 저기 생각이 안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는 답인 경우고 이거 2개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만 빼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왜 2개짜리만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없을까요? 둘끼리만 연결되는. 둘끼리 연결되는 경우는 애초에 다리를 우리 아까 몇 개를 폭파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6개 중에서 3개를 폭파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6개 중에 3개 폭파했으니까 4개 남은 건데 둘둘 연결되는 경우에는 4개 폭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이제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은 다리를 전부 다 지으면 몇 개가 되는지는 이제 쓸 줄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몇 개를 폭파할지를 모를 것 같은데 몇 개를 폭파하는 다리의 개수는 저런 식으로 따로 폭합으로 노는 개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거의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약간 요거를 좀 보고 가거든요. 폭발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형을 보시면 되는데 섬이 5개가 있을 때는 최소한 4개의 다리는 필요합니다. 폭발할 수 있는 다리는 나머지 개수가 되겠죠. 아까 다리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0개의 다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중앙집권형으로 보시면은 4개의 다리만 있으면 최소 4개의 다리만 있으면 저기 연결이 되니까 내가 6개를 폭파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폭파할 때 6개를 보는 경우. 그럼 6개를 폭발할 건데 그래서 이제 최소에 맞추는 거니까 6개를 폭파해서 나오는 경우가 자, 이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 명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섬은 연결이 안 되고 이 녀석으로 가는 저기 선만 끊어갖고 그다음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저기 하나, 둘, 셋, 넷,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를 왕따시키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3 둘이 묶이는 케이스. 6개가 폭파됐으니까 다리가 4개가 남는 거잖아요. 최소한 필요한 게 4개니까. 그러니까 다리 4개를 사용해서 여기 세줘야 될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걸 세는 방법은 다리 4개를 사용해서 4개가 다 연결되지 않는 여사건을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다리가 4개인데 얘네가는 연결이 안 되죠? 이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1분 정도 섬이 4개짜리나 5개짜리나 제외시켜주는 게 이제 어렵고 헷갈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3개, 2개가 오히려 쉬워요. 셋이서 놀고 둘이서 노는 경우. 이 경우는 5개 중에 3개를 골라주면 5C3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3개를 골라주는 동시에 선택받지 않은 2개가 동시에 결정된다고 했죠? 5C3만으로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5개일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붙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C2가 붙게 돼요. 요게 잘 납득이 안 가죠? 자, 이건 뭐냐면은 T100인이라고 알아요? T100인?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T100 있잖아. T100 녹차. 그거를 이렇게 담궈 먹잖아. 근데 이제 다 담그면 이렇게 꺼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약간 이제 조크인데 이 게임에서 그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바로 알거든요. 게임에서 상대를 내가 압도를 했어. 그다음에 이긴 다음에 이제 상대를 약올릴 때 그 이모션으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치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흔들면서 약올리지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 모습이 티백을 담갔다 빼는 모습을 담갔다고 해서 상대를 약올리는 걸 이제 티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하느냐? 제가 형이 어떻게 됐잖아요. 이 4명이서 얘는 티백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까 우리 4개짜리가 저기 다리 연결되는 경우 셌었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62였잖아요. 이전 경우의 수.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개짜리 버전의 그 선폭파 유형을 보시면 62였잖아요. 6개 중에서 2개를 그 고르면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저기 다리의 경우의 수는 총 6개잖아요. 그 6개 중에서 이제 2개 폭파하면은 되잖아요. 다리 4개까지 연결이. 그 경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6개가 있는데 3개를 없애버리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왕따시키는데 4명이서 아주 그냥 물도록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 뭐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고요. 약 올리는 거예요. 넌 우리 못 놀지? 우리 이렇게 재밌게 논다? 이 경우를 세는 게 바로 6C라는 겁니다. 6C가 아까 그 이게 15개인데 답이 맞는지 먼저 봐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이고 이게 15, 75, 85, 85고 여기 210이고 210에서 빼면 일단 이게 답이 나오게 돼요. 요거만 보고서 이제 저기 뭐야 대진표로 좀 넘어가 볼 건데 5명 중에 3명을 왕따시키는 경우는 고르시고 6시에는 그 티뱅잉 하는 경우로 고르는 건데 4개 사이에서 다리를 모두 연결을 하면은 6개가 나옵니다. 이거 8개인가요? 네, 8개네요. 6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줬던 원인이 폭파 몇 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직권형을 보시면은 5개의 선관에 최소 4개의 선이 필요하니까 4개만 남기고 다 폭파해야 되죠. 자, 근데 얘가 왕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연결했던 다리가 4개가 폭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를 최소 4개만 써야 되니까 2개를 더 폭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6개의 다리 중에서 2개를 더 폭파시키면 되는 경우일 수 있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6개짜리도 한번 조금 도전해 볼게요. 네, 그래서 6C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미 4개를 폭파시켰는데 우리가 2개를 더 폭파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남은 6개 중에서 2개를 더 폭파시키는 건데 또 이제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2개를 폭파시켜도
한 명당 다 3개씩 다리를 뽑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로 고립될 일은 없어요. 네, 이렇게. 왕따 케이스가 좀 어려워졌었고. 네, 이렇게 네, 나와야 되고요. 네, 이것도 어려운 건데 얘가 이제 마플에 노말에 들어가 있더라고. 좀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보고요. 저기 그 얘기 빨리 해볼게요. 대진표. 자, 대진표도 이제 구분 구별이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빨리 얘기해볼게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8명짜리 토너먼트. 네, 물어볼게요. 자, 대진표도 생긴 게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다른 경우가 아니라 실제 경우가 다른 경우를 보는 건데 이렇게 얘를 가지라고 부를게요. 얘네들을 다 가지라고 부를게요. 자, 여기 1번, 2번이 경계를 바꿨어요. 이 별표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서로 다른 경우니까요.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똑같이 1, 2가 경계하면 우리 눈에는 지금 다르게 대진표로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경우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1, 2, 3, 4가 있었어요. 여기 2, 1, 4, 3 이렇게 바꿨어요. 4, 3, 2, 1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본 건데요. 자, 지금 이 바뀐 게 서로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 2가 경기를 해서 3, 4가 경기를 해서 그 중결승에서 만난다라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자, 이 가지를 갖고서 이렇게 180도 돌린 게 구분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설정을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요게 유지가 되는데 부전승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좌우 바꿨을 때 구분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얘도 여전히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부전승이 있는 것과 부전승이 없는 거는 구별이 인원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구분 구별이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내친김에 한번 해보죠. 그렇지. 내친김에 그냥 번호가 없이 선수만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선수가 이런 거에서 이제 대진하는 방법은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만 하나만 쓰게 되고 처음에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팩으로 나눠주시고 의미 없는 이 가지수들을 다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이 별표. 얘는 좌우가 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 되죠? 한 명짜리 경기가 두 명짜리 경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분이 여기 안 되는 경우만 이렇게 또 되는 경우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만 저기 동그라미 치시면은 여기 세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니까 얘네 둘이 바꾸는 2패, 2패, 2패. 이 별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7명짜리 저거 하는 방법은 네. 또 여기도 또 안 되겠죠? 2패. 가지 개수 세는 건 어렵지 않고 그 가지 개수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7, 6, 5, 5부터는 120이잖아요. 요거 하면 30 되잖아요. 4랑 4 남는 거니까 요거 3이고 15고 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자, 요게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분배가 있어요.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서 4명을 뽑을게요.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남은 3명 중에서 3명을 뽑을게요. 4명을 뽑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3명 뽑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명을 배열을 해줄 건데, 그, 3명을 배열을 먼저 해줄게요. 3명은 여기 누가 들어가냐가 관건이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명은 배열하는 가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이제 순서가 없고 그러니까 그 4명은 또 그 4명 중에서 왼쪽 거 2명 뽑고 오른쪽 거 2명 중에서 2명 뽑는데 그거를 이 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진표는 기본적으로 분할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명 중에서 4명 뽑았어요. 4명, 2명, 2명 분할했고 네네네. 이게 6가지인데 6가지가 나오나? 바로를 쳐줄게요.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분할해 주시고 얘네들은 구분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3명. 여기 오른쪽 거 안에서 먼저 해줬고 왼쪽 거. 4명이 여기로 왔어요.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뽑고 이렇게 나눠주고 네, 6개. 의심이 가니까 1, 4,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 가지 나오죠? 이게 6이니까. 네, 세 가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을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럼 여기에 73이니까 765, 35고요. 3이고요. 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저기 뭐야? 여기서 좀 더 크게 나오나?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분할이 제일 좋습니다. 분할과 분배. 근데 우리 그때 연습 문제로 하나 풀어봤던 게 여기 이제 번호표가 있을 때. 번호표가 있을 때는 얘랑 얘가 다 다르게 돼요. 자리 번호표가 있을 때는. 자리에 번호표가 붙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A, B 사람이 이렇게 붙는 거랑 이렇게 붙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1번 자리가 A냐 B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걸로 돌아서 이 1번만 제대로 보정하고 맞춰. 편하게 칠팩을 했어요. 중복되는 경우를 배열을 취소시키는 건데, 이렇게 중복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자, 이 계산을 보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4, 4였으니까. 그리고, 얘가 맞게 나오네. 7 곱하기 5, 35에 33이니까. 썼었죠? 상수를 잘못했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봐봤습니다. 무식하게 칠팩을 한 다음에, 가지 하나당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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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그러니까, 가지를 다 별표를 표시하세요. 별표 중에서 서로 이렇게 스와핑을 하더라도, 다름이 있는 애들은 냅두시고, 저기, 동그라미 얘가 들어가야 되죠.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과 분배도, 그러니까 이 가지를 중심으로 분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할하는 거는 그냥 세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끝났고, 여기서 분할하는 건 둘둘 분할해갖고, 분할하는 거 구분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 대진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답이 나왔는데, 검증해보고 싶어요. 다른 방법을 한번 시간 남았을 때 돌려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무조건 풀이를 시작하는데, 다른 방법을 알고는 되셔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